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진행 계속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장혜리고요. 또 시장을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실 또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확인해 보시죠.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전문가분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요즘에 좀 테마주들이 굉장히 또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또 코로나 테마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테마주가 이제 워낙 많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볼 게 일단은 이제 재택 관련주. 네. 그래서 보면 전에는 이제 R소프트라는 종목이 이제 대장주였는데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리눅네트라든가 네. ECS, 뭐 소프트캠프, 효성 ITX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이제 재택 관련주로 일단은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주, 이제 온라인 교육자 좀 아시다시피 뭐 비상교육이라든가 YBM넷, 네. 그다음에 메가임디,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에듀 뭐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이제 교육 관련주로 해서 부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악 병동, 지금 보면 이제 음악 병동이 이제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런 종목들은 뭐 GH 신소재라든가 우정바이오, 뭐 이런 SY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택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렇죠. 아마 우리 뭐 골판지 관련주라든가 우리 택배에 관련 가지고 뭐 동방이라든가 한익스프레스, 그다음에 태림 포장, 그다음에 지오소프트, 신풍재지, 영풍재지 이런 종목들이 또 이러한 어떤 그 재지 관련주에 묶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는 뭐 한국파마라든가 진원생명과학, 한국 BNC 이런 종목들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mRNA 관련주도 뭐 많이 있지만은 이 정도 뭐 이연제계라든가 서린바이오, 그다음에 뭐 아이진 셀리드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보면 이제 진단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시젠이라든가 휴마시스, 엑세스 바이오 이런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도 또 아마 관심을 받을 수 있건데 우리 이제 이브라더스라고 아시죠? 뭐 네. EID, 뭐 이트론, 이스앱시스, 뭐 이아 전기 뭐 이런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휴원수 그룹 해가지고 뭐 휴원수 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 또 뭐 의료 폐기물 해가지고 뭐 인선 ENT, 뭐 KG, ETS 이런 종목들이 아마 테마주로 형성이 되는데 지금도 코로나가 지금 계속 델타 변이해서 지금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알잖아요. 아마 테마주들이 또 아마 그래서 오늘 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아마 삼성전자가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데 불구하고 지수가 빠진다는 점이 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시각 증시 상황부터 좀 우선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 장혜진입니다. 오늘 지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 살펴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세를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6% 내림세 속에서 3,300선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3,283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0.13% 소폭 강세 속에서 1,04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현재 개인이 홀로 5천억 원가량의 물량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합니다. 기관이 4,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함께 매도세로 들어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개인이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540억 원가량의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현재 매도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0.86% 내림세 속에서 8만 500원 선 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대 내림세 속에서 12만 3,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함께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2.22% 강세 속에서 16만 1,000원 선에, 네이버도 1%대 강세 속에서 41만 4,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삼성 SDI가 0.67% 강세 받아내면서 75만 2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1%대까지 탄력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현재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현재 셀트리온 제약이 1%대까지 강세 키워내는 모습입니다. 16만 7,1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펄어비스는 오름세로 전환을 한 반면에 카카오게임즈가 1.7%대까지 내림세 속에서 7만 4,8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시젠이 지금 탄력 키워냅니다. 5%대 강세 속에서 83,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1%대 강세로 따라가고 있고요. 지금 SK 머티리얼즈도 0.89% 강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최동기 전문가님께서도 짚어주셨듯이 코로나19 관련 소식들이 오늘 주식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살펴보실 텐데요. 현재 살펴보시면 휴마시스의 강세가 가장 강합니다. 12.57% 강세 속에서 21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랩지노믹스도 오늘 2.58% 강세, 엑세스바이오도 강세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시젠 5.2% 강세 좀 전에 짚어드렸고요. 수젠텍도 4%대 오름세 속에서 22,6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도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입니다. mRNA 백신 관련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앞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경우는 돌파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mRNA 백신이 조금 더 효능이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살펴보시면은 올릭스가 4.59% 강세 속에서 52,4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미노로직스도 3.98% 강세 속에서 3,525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이연제약이 10%대까지 강세 키워내면서 74,1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진이 3.32% 오름세 속에서 42,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종목들은 재택근무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수도권에 직장을 두신 분들 좀 재택근무를 해달라라고 아예 당부 발언을 했는데요. 살펴보시면 지금 ECS가 8%대까지 강세 키워내면서 8,11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알서포트도 4%대 강세로 키워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영림 원소프트랩이 3.24% 강세 속에서 12,7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오늘 2%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치 11조 원보다 훨씬 넘는 12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53%나 증가를 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조금 주식시장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최근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82,100원 선까지 갔던 적도 있었지만 현재 다시 8만 원대로 내려와 있는 모습이죠. 한 달간 0.86%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LG전자도 영업이익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LG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할 수 있을지 조금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LG전자가 3거래일 연속 조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94% 상승세를 보여서 6일에는 17만 원 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LG전자의 경우는 매 분기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가량의 적자를 내던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했다는 점, 그리고 에어컨이 성수기에 진입을 했다는 점, TV 실적이 개선되었다는 점이 호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14만 9천 원 선에서 시작을 해서 17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연초에는 19만 원 선까지 또 갔던 적이 있는데요. 한 달간의 추이를 살펴보시면 0.88%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MC 유재석 씨가 FNC 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는 소식입니다. 네, FNC 엔터테인먼트는 기존에는 아이돌 위주의 소속사였는데 유재석 씨를 영입하면서 그 시작으로 소속 연예인의 좀 범주를 넓히고 몸집을 키웠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장 마감 공시를 통해서 FNC 엔터는 다가오는 7월 15일부로 계약이 만료됐다. 유재석 씨의 계약이 만료됐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주가 조금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FNC 엔터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름세를 기록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내림세로 이어가면서 현재 6,13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과 말씀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근데 오늘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일단 뭐 나스닥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좀 약세를 보이겠는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일단은 뭐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코로나19 확산세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마 확진자 수가 이제 계속 증가하는 바람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 좀 묻혀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네. 아마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지금 보면 오늘 오전에 외국인들이 거의 선물에서 1조 이상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환율이 그래서 지금 1,137원까지 계속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내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지수는 일단은 뭐 이 정도 그러니까 3,300을 전후로 해서 아마 안정세를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으로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코시적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들이 만약에 투매가 나온다 하면 오히려 그 시점이 아마 삼성전자가 어떤 바닥인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마 선물 옵션 만기, 그러니까는 옵션 만기 이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더 또 매수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이게 항상 주거 실적이라는 게 이제 뭐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게 있지만은 이번에는 좋아. 그럼 이제 다음에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항상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인 게 항상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마 작용하지 않았나가 생각이 되는. 제가 볼 때는 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일단은 좀 더 홀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홀딩하고 버티시라는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렇게 막 버티다가 그냥 팔고 나면은 그때 가서 또 다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 보이다 보면 이제 가장 힘들 때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또 좋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 시각에 조금 더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은 뭐 역시 아침에 그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코로나19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아마 지금 강세를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또 지금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오늘 좀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앞에서 또 앞서서 재택 근무 관련주 또 짚어주셨고요. 또 원전 관련주에도 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또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또 보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죠. 네, 한 주의 중간이죠. 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마다 또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코너 이슈킹 함께하는 내용은요. 적정주가 상향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날입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또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씩 또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네.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죠. 뭐 지난주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28일, 29일인데 제목을 아마 못 고친 것 같은데 일단은 호텔 신라, 두산 바켓, CG의 ENM, LG 생활건강, 한국 타이어, 코롱인더, 현대건설, 아이원스, SK 이노베이션에서 총 9종목. 아마 종목성이 굉장히 작은 그런 지난 한 주였는데 일단은 지난주는 일단은 제가 3기를 시작한다 그랬거든요. 네. 3기 시작하는 한 주가 되는데 일단은 뭐 결과는 이제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보면 일단은 거기에 일단은 색깔이 있는 종목들은 이제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네. 호텔 신라도 분명히 일단은 뭐 코로나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우리 여행 관련주들에서 이제 관심 보면서 아마 면세점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호텔 신라는 일단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 밥켓 뭐 이 종목 결국은 이제 우리 이제 경기 이제 민감주를 볼 수 있는데 역시 뭐 미국 정부가 일단은 바이든 정부가 일단은 어떤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예산 이런 통과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두산 밥켓도 일단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 보면 이제 미국의 아마 세계적인 이런 뭐 강산이라든가 기계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캐터필러라고 아마 그거는 이제 세계 최대 기업인데 거기에 버금가지는 않지만 일단은 두산 바켓도 우리가 그런 연장선에서 봐야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관련 기업일 때 우리가 현대건설기계 또는 두산 인프라코아 이런 종목들도 있다는 거를 아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CJ E&M은 계속 뭐 우리 그 미디어 관련해 가지고 조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티빙에 대한 어떤 가입자 수가 증가되고 있다가지고 CJ E&M은 뭐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계속 아마 목표가를 올리는 이런 어떤 그 증권사 레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CJ E&M은 아마 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생활건강 역시 중국에서 지금 뭐 618 해가지고 계속 뭐 890억의 매출을 이뤘다 해가지고 지금 뭐 후라든가 숨이라는 브랜드가 계속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어떤 브랜드로서 일단 목표가를 이제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타이어도 일단은 이제 자동차 워낙 이제 잘 팔리기 때문에 아마 타이어에 대한 어떤 수요도 늘어날 거라 가지고 우리 또 일부 시간에도 아마 추천했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이베스트에서도 목표가를 올렸는데 한국 타이어는 일단은 이제 그 수출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선박을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아마 또 공장도 또 뭐 3일 쉬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아마 한국 타이어 자체가 일단은 마이너스 3%를 기록을 했고요. 뭐 코롱 인도는 일단은 뭐 제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고 1위 종목이고 그다음에 뭐 현대건설도 뭐 계속 중동 특수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어떤 거 주택 경기 활성화 뭐 이런 거 호재로 인해 가지고 뭐 현대건설은 뭐 거의 뭐 계속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든지 이제 목표가도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 아마 건설주에서 이제 탑픽인 종목이 현대건설인데 지난주에 아마 2위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아이온스도 일단은 목표가 올라서 빠졌는데 이 종목이 일단은 뭐 목표가를 올리고 나서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뭐 상장 뭐 유지 이런 심사 이런 얘기 나오면서 거의 멘붕에 온 종목이 이제 아이온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일단은 목표가를 올리고 나서 또 이제 분할 얘기 나오면서 일단 SK 이노베이션도 일단은 하락세를 면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플러스를 유지하다가 이제 막판에 일단은 마이너스를 가는 그런 어떤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은 다시 자세히 보면은 일단은 1주차에는 9종목이 이제 마이너스 0.79%에서 일단은 첫 주지만 일단은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우리가 왜 9종목이 분명히 더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위해서 일단은 네이버에 일단 8시 50분까지 일단은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 우리 이제 기자들이 올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감 시간을 제가 8시 50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시효과에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런 어떤 거 라인을 마감 라인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누적 수익이 일단은 뭐 첫 주니까는 마이너스 0.79%고 수익률 산출은 추천일,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 이틀 동안 아마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금요일 날 이제 매도했을 때 어떤 동시효과에 그런 가격을 비교해서 일단은 수익률을 산출을 합니다. 투자 금액을 일단 종목당 동일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매매 방법 일단은 뭐 바스켓 매매이지만 일단 전 종목을 일단은 사야 되기 때문에 뭐 종목 수가 많을 때는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많아야 뭐 10종목 아니면 뭐 15종목까지 있겠지만 일단 뭐 10분 동안에 충분히 일단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주차 수익률 상위 종목은 이제 코롱 인도가 3.5% 1위, 그다음에 현대건설이 2.39%로 2위, 3위가 두산밖에 1위, 3위 1.1%, 그다음에 CJ E&M하고 이제 LG 생활건강은 마이너스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목수가 작기 때문에 일단은 4위, 5위에 일단 랭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1위는 코롱 인도, 2위는 현대건설, 3위는 두산밖에. 이거는 이제 또 2주차 이제 이번 주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또 다음 주에는 또 순위가 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코롱 인도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표가를 95,000원에서 일단은 105,000원으로 이제 상향을 했는데 이거는 뭐 증권사는 이제 신한증권이었어요. 그래서 회사 교연은 일단은 코롱의 제조 사업 부분이 분할돼서 만들어진 회사로서 2010년에 일단은 분할 등기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은 이제 산업 자재, 화학 소재, 필름, 전자재료, 패션, 의류 아마 사업군이 크게 5개로 일단 나눠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 산업 자재군이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세계 최초로
폴더블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인 윈도우 커버용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요게 이제 뭐 국산화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일단 상품명이 CPI인데 이거를 이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코로인도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약 1,000억 정도를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1,000억이라는 어떤 수치는 2011년 2분기 거의 10년 만에 아마 최초로 또 1,000억을 달성하는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예상이 된다고 레포트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 자재, 패션, 성수기 효과가 발생되는 가운데 화학, 필름, 전자재료 등 전 사업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 이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라미드 증설 및 수소 소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아라미드 증설 플랜트가 완공되고 수소 소재 매출이 본격화되는 2023년 앞으로 2년 후가 되는데 2년 후에는 큰 폭의 일단은 기업 가치가 전망이 된다. 그래서 보면 이제 아라미드 영업 가치가 현재 시총의 70%를 설명하는데 아라미드는 뭐냐면 우리 이제 방탄복이 있죠. 방탄복.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아라미드는 이게 500도씨가 되는데도 녹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타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좋은 섬유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아무리 또 힘을 줘도 이게 뭐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장 강도하고 이런 어떤 내연성에서 굉장히 우수한 어떤 이런 제품이 아라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회사인 듀퐁에서 개발한 이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총 약 한 2,300억을 투자해서 이제 설비 투자를 이제 하는데 2023년 3분기까지 현재 어떤 7,500톤을 이제 15,000톤까지 2배 정도 일단은 늘리기 위해서 일단은 설비 투자를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5G 강 케이블 및 전기차 아마 시장 확대에 따라서도 이런 아라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단 설비 투자를 아마 실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그 동사의 아라미드 매출액 자체가 작년에 1,800억에서 아마 2배인 3,600억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5G, 그다음에 전기차 타이어 수요 호조에 힘입어서 연평균 약 7% 정도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증설의 일단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느냐? 아마 18%, 현재 약 10% 수준에서 거의 2배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 영업이익이 약 1,244억으로서 아마 회사 전체 영업이익이 한 30%를 차지할 전망이다 해서 이러한 어떤 거 아라미드 영업 가치를 아마 반영을 했을 경우에 현재 어떤 시총은 70%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거의 30% 정도는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목표가를 일단은 올렸는데 아마 이제 아라미드 증설 및 또 베트남의 어떤 타이어 코드 생산 능력 확대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설비 투자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서 일단은 이 회사는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어떤 재무적인 이런 어떤 우려감은 있지만 그거를 충분히 아마 감안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이 회사는 수소 소재에서도 일단은 매출액이 2030년에 일단은 1조 원을 전망을 하는데 수분 제어 장치 PMMEA에서 PMMEA는 일단 2차 전지 관련이니까 제가 좀 이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일단은 수분 제어 장치는 일단은 국가의 핵심 기술 사전 심사를 완료해서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기 3세대 현대차 연료전지 시스템에도 일단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유럽, 북미에도 지금 후보로서 일단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PM은 각종 모빌리티 및 수전의 시장 확장으로 지속적으로 수요 증가가 전망이 되면서 아마 불소계뿐만 아니라 탄화수소계 PEM, 아마 연료전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MEA는 상용차 부분에서 글로벌 고객수와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동사의 수소 소재 매출액이 올해는 300억에서 아마 후년에는 1,200억, 그다음에 2030년에는 1조 원까지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롱인데 아라미드 생산 능력은 계속 아마 늘어나는데 특히 이제 2023년에 아마 설비 투자가 완료되면서 급격하게 느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아라미드 수요 추이는 일단은
두평사에서 뭐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추이를 하는 건데 꾸준하게 늘어나고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료 전지 일단 PEM은 보시면 이제 거기 전해질과 분리막 기능을 하는 고체 전원이니까 이제 우리 연료 전지의 이제 4가지 기능 중에 2가지 역할을 하는 게 일단 PEM이고요. 그다음에 MEN은 4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에서 일단은 이제 2차 전지의 4대 핵심 소재를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게 일단은 MEA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 그 코오롱 인도의 이런 어떤 기술 자체가 아마 향후에 매출에 굉장히 주대를 할 거다고 또한 이제 수소 생산해가지고 그린 수소, 그다음에 운송 저장, 그다음에 활용해서 아마 이제 수소 경제에서도 일단은 이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적정 주가를 95,000원에서 105,000원을 일단은 상향을 했고 일단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를 했습니다. 시총이 2조 1,000억, 매출액이 4조야 시총이 매출액이 한 절반 정도 수준이고요. 퍼자차가 낮습니다. 6 정도에서 아마 화학 평균, 코스피 평균보다 일단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은 이제 많이 지난주에 매수에 가담을 했고 여기에 아마 투신하고 연기금은 일단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니까 일단은 매도로서 일단 대응을 한 것 같은데 차트 자체는 좀 아직은 살아 있지만 지금 약간 좀 이렇게 위험한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아마 기관 외국인이 좀 대량 매도하면은 좀 아마 11선에서 좀 밀릴 수도 있는데 아직은 추세 자체는 일단은 무너지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현대건설하면 제가 며칠 전에 아마 말씀하셨죠. 방송에서 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제 지금 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그다음에 목표가도 올리면서 아마 건설 부분도 아마 현대건설은 수년 동안 어떤 뭐 슈퍼 사이클이 올 것이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일단은 뭐 그는 뭐 가봐야 하는 거고 일단 이 회사는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건설 기업이 되겠죠. 네. 아마 그 그다음에 현대 엔지니어링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까요? 그때 제가 보기엔 아마 한 30% 이상은 된 것 같은데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좀 네.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은 뭐 좀 이따로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데 아마 네. 현대 엔지니어링 어떤 그 상장 또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또 원전을 대부분의 시공을 한 게 현대건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원전 시공 기술 자립도도 100%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최초로 UA 원전 4기를 수주를 했다. 그래서 아마 원전 기술이 뭐 우리 두산 중공업도 있겠지만 일단은 현대건설이 이제 일단은 원전 시공 기술의 1위라는 회사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2분기에 이제 매출액이 4조 4천억, 영업이익은 2,300억 정도, 2,136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일단은 4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컨센서스는 약 2,250억보다는 좀 더 낮은 수치다 이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전년 동기 대비는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영업이익을 구현할 것 같습니다. 총 매출액은 해외 부분의 매출 감소형이 지속됐다. 사실 뭐 유가 자체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중동에 대한 어떤 아마 수주 이런 게 조금 부진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아마 영업이익 자체는 일단은 뭐 기존에 아마 이라크의 카르발라 정유, 알제리 발전소 등의 약 800억 가량의 추가 원가가 반영된 기저 효과와 그다음에 주택 중심의 아마 국내 매출 회복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러한 전반적인 성장에 힘입어서 편안한 이익 성장이 예상이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봐도 놀라운 수주 성과라는 이제 제목인데 신규 수주가 상반기에 11조 원, 연간 목표가 14조 원이었는데 일단은 상반기에만 약 80%를 달성했기 때문에 올해 연간 목표는 무난히 달성하면서 추가적으로도 아마 큰 폭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현대건설의 수주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5월 말에 이제 8조 원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요. 국내의 경우에 그다음에 주택 수주가 8조 원 하면서 작년에 연간 수준을 반기 만에 일단은 넘어섰는데 아마 상반기 분양 공급이 약 한 1만 3천 세대로서 연간 계획이 약 3만 2천 대 약 40% 수준이다. 그래서 아마 연간 계획에 달성 가능성이 높다는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뭐 이러한 민간 도급의 어떤 수주, 그다음에 풍부해 있는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반기부터는 아마 해외 수주도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마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 의견 바이와 업종 내 일단은 최선호주인데 사실 보면 기존에는 아마 건설업종에서는 이제 GS건설이 탑픽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현대건설로 좀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보면 현대건설 그다음에 GS건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인수가 완료된 인수는 아직 완료는 안 됐지만 대우건설 이런 데 아마 네. 우리 빅3를 일단은 건설업종에 일단은 탑픽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대, GS, 대우. 네, 그래서 아마 해외 수주가 일단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도 보면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예상 실적지는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일단은 적게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은 이제 폴란드 올레핀 확장공사, 베트남 발전소, 페루 신공항, 그다음에 홍콩 병원, 싱가포르 병원, 이라크 트레인, 이집트, 대만, 아시아, 쿠웨이트, 사우디 여러 가지라는 어떤 목표 자체는 충분히 아마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시총은 일단 6조 7천억이고 매출액은 16조 거의 17조 되는데 퍼가 좀 34.12로서 코스피에 일단 건설의 평균보다 높은 이런 실적인데 일단은 최근에 보면은 우리 투신사들이 현대건설을 지속적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마 외국인들은 좀 파는 모습이죠. 네. 연기금도 좀 파는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투신에 일단 러브콜을 받는 종목. 그래서 아마 네.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이 현대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두산 바켓이 되겠습니다. 아마 산업 차량 부분은 아마 인수로 성장 모멘텀 부가에서 아마 두산그룹에서 일단은 이걸 아마 산업 차량 부분을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게차가 대부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게차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 회사의 어떤 아마 형장성이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지금 두산 바켓이 아마 이제 2014년 4월에 설립됐죠. 그래서 아마 자산 규모 2조 원인데 일단은 두산 바켓을 이제 두산그룹에서 그때 이제 인수를 할 때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자금 재무적으로 안 좋은데 네. 두산 바켓을 인수했냐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이후에 아마 두산그룹이 이제 자금난에 좀 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잘 이제 극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R&D를 통한 제품 혁신에서 건설 기계 및 포터블 파워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아마 컴팩트 건설 기계는 주택 건설 농업 조경을 타깃을 하고 있고 헤비 건설 비품에 대해서는 경기에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보면은 올 2분기에는 미국의 주택 시장 호황으로 큰 폭의 턴 어라운드를 했다 해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한 1조 2천억대.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무려 133% 증가한 1,502억대를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일단 매출에 영업이익 일단은 부합하고 있다 되는데 결국에는 아마 미국의 주택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아마 통상 2분기는 1분기보다는 좀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2분기에 아마 큰 폭의 일단은 성장이 아마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 차량 부분의 인수 부분을 조만간 완료한다라 가지고 두산 바켓은 7월 5일부터 두산으로부터 산업 차량 부문, 두산 머티리얼 핸들링 솔루션 이제 인수하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 되는데 아마 이로 인해서 성장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아마 주요 타켓이 북미하고 유럽이거든요. 네. 아마 여기에 이제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예측 가능한 실적을 기록하는데 하반기에도 산업 차량 부분이 연결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아마 성장주로서는 일단은 주도권을 또 가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머티리얼 핸들링 솔루션은 각종 지게차와 물류 장비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지난해 국내 시장 점유율이 무려 52%를 차지하는 일단은 우리나라 업계 1위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캐터필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랬죠. 그래서 캐터필러 네, 네. 우리나라 이제 또 뭐 진성 TEC도 있고 뭐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제 캐터필러는 일단은 세계에서 가장 이런 그 사업 분야가 다각한 회사라 가지고 이제 광산이라든가 일단 건설기계 어떤 특화된 기업인데 이 회사는 이제 1925년에 미국의 일리노이주에서 아마 그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세계
1위 그룹을 일단 군림하는 어떤 기업이 캐터필러인데 결국에는 일단은 미국에서 어떤 뭐 SOC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움직이는 주가가 일단은 캐터필러가 되겠는데 최근에는 아마 우리나라 뭐 현대건설기계라든가 두산밖에보다는 좀 수익률 면에서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일단은 물류, 유통, 하역뿐만 아니라 조선철강, 자동차, 화학 아마 전반적으로 일단은 이런 장비를 납품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가 좀 안정화되면 아마 매출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국내 어떤 MS에 비해서는 글로벌 MS는 2.5%밖에 안 돼서 좀 낮은 수준인데 향후에는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는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해 가지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은 5년간 약 9,700억 불의 어떤 인프라 예산을 확보를 했죠. 약 한 1,102조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실행이 되면은 아마 이 회사의 어떤 수혜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면서 목표가를 56,000원에서 일단은 6만 원으로 일단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마 시총은 4조 8천억, 매출액은 4조 2천억, 퍼는 12에서 코스피의 기계 업종에서는 좀 더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보면 이제 투신이 좀 매수에 가담을 했고요. 외국인들이 좀 또 사는 모습. 그래서 저 볼 때는 아마 목표가를 올리고 나서 아마 투신이 좀 개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은 주가 자체는 일단은 59,000원을 찍고 나서 지금 43,000원대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5만 원대를 이제 회복하면서 일단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일단은 두산 바켓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CJ E&M이 되겠습니다. 요새 뭐 핫한 종목인데 일단은 이 회사는 광고 매출하고 온라인 동영상 티빙의 가입자가 늘었다 해서 목표가를 20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일단은 상향을 했죠. 이 회사는 아마 94년에 일단은 이제 설립이 돼서 99년에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 회사가 아마 CJ E&M이 되겠습니다. 동사는 방송 채널이 현재 뭐 TVN, 엠넷, OCN, 올리브, XTVN, 투니버스 등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머스 사업은 라이브 TV야 T커머스, CJ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 스타일, 온에어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일단은 쇼핑 니즈에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2분기에는 일단은 광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광고 단가가 상승해가지고 일단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그렇게 많이 증가를 안 했지만 일단은 8,450억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약 14% 증가한 한 834억으로 컨센서스를 일단은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것 티빙이라는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5월 한 달 이용자 수가 330만 명을 돌파했답니다. 그리고 유료 가입자 수도 130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저는 이제 가입을 안 했는데 일단 요새 보니까 뭐 유로 2,000에 이제 축구 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티빙에 가입하면 뭐 전게임 볼 수 있다는데 일단은 좀 저는 뭐 가입을 안 해서 뭐 못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거가 아마 CJ E&M 어떤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유럽 선수권 대회가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유럽에서 아마 우리나라 이제 어떤 그 시청자들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40%를 독점 이번에 중계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준결승하고 결승전만 남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여기 아마 매출이 좀 많이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유로 2020을 기회로 해가지고 아마 티빙의 가입자 증가세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마 이 회사는 이제 네이버하고도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멤버십 제휴를 했는데 이것도 아마 영향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올해 연결 실적 자체는 매출액은 3조 4,900억 영업이익은 3,020억 그래서 아마 전년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광고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TV 가입자 수도 콘텐츠 경쟁력에 힘입어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이제 광고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광고 단가가 오르겠죠. 아마 그래서 아마 매출이 아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TV의 가입자 수도 일단 콘텐츠 확장력을 통해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매출도 무시를 못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떤 거 미디어 부분은 이런 어제 광고라든가 뭐 콘텐츠 흥행에 더불어서 계속 성장이 일단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커머스 법은 일단은 플랫폼 통합 관련 일회성 비용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아마 계절적 성수 효과가 같이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티빙의 성장 가속도를 위해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있는데 JTBC와의 어떤 거 합장 법인을 출범시켰고요. 그다음에 예능 위주로 콘텐츠를 지금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와도 일단은 멤버십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0만 원에서 일단 23만 원으로 일단 상향 조정했고, 아마 투자 의견은 일단은 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CJNM 오늘이라든가 이번 주에서도 계속 증권가의 어떤 목표가가 이제 오르고 있는데, 목표가 보니까 대부분 한 23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오를 수 있는 아마 여지는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마 2023년 티빙의 유료 가입자 목표가 약 800만 명이에요. 지금 보면 100만 명 수준인데 거의 뭐 8배를 지금 목표로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티빙과 웨이브의 월간 이용자 수 추이를 보면은 웨이브가 당연히 지금 압도적이지만 아마 점차적으로 티빙이 아마 웨이브하고 좀 동일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티빙 오리지널 영화는 서복, 유메의 세포들, 아마 이거는 아마 방영이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에 티빙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올해 주요 콘텐츠 라인업은 이제 드라마는 이제 많이 끝났죠. 그래서 보면은 보이스 4가 이제 7월 25일에 끝나고, 그다음에 간 떨어지는 동거는 7월 15일. 그다음에 이제 예능에 있어서는 이제 뭐 바퀴 달린 집이라든가 불꽃미나, 그다음에 신서유기 스페셜 뭐 이런 어떤 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 공연에서 영화는 이제 서복이라고 이거는 이미 개봉이 됐고, 그다음에 공연은 비틀주스 어쩌면 해피엔딩에서 해피엔딩은 일단은 9월 5일까지 일단은 공연이 되고요. 음악은 뭐 여러 가지 일단은 음원을 일단은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 뭐 잘못 나온 것 같네요. 네. 이거 지금 그래프를 잘못 걸린 거 죄송합니다. 두산 바깥이 나오네. 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LG 생활건강은 일단은 KPD 증권에서 일단은 이제 목표가를 올렸는데, 네. 일단은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일단은 목표가 상향을 한 것 같고요. 일단은 네. 동사는 일단은 2001년 LG화학에서 일단은 분사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월의 어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고, 뭐 아시다시피 뭐 화장품이라든가 생활용품, 음료 등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브랜드는 궁정 브랜드 후, 그다음에 천연 발효 브랜드 숨, 피부과학 브랜드 오휘, 허브 브랜드 빌리파 같은 경쟁력 있는 럭셔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를 비교했을 때 일단 LG 생활건강은 좀 럭셔리한 브랜드, 좀 고급스러운, 좀 단가가 좀 높은 게 일단 LG 생활건강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그냥 중저가에서 이런 어떤 브랜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중저가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아마 LG 생활건강의 좀 고급 브랜드가 좀 이렇게 좀 더 소비자들한테 아마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새 이제 아모레퍼시픽 주가 자체가 조금 약간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그래도 LG 생활건강은 그래도 꾸준하게 그렇죠. 일단 우상향한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종속회사는 이제 코카콜라가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아마 코카콜라는 이제 비알코올성 음료도 아마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해서 일단은 LG 생활건강 목표가를 올렸는데요. 일단은 역시 2분기에도 중국에서 아마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아마 LG 생활건강의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2조 863억, 영업이익은 약 17% 증가한 3,570억을 일단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부문의 1분기 매출액이 약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1조 1,860억, 영업이익은 36% 증가한 아마 2,420을 예상을 했는데, 아마 2분기에도 아마 제가 볼 때 이러한 기저효과가 아마 유효가 되면서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또한 지금 이제 중국의 어떤 그 현지 매출액이 아마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중국의 상반기 최대 온라인 그런 쇼핑 행사가 6.18 페스티벌인데, 여기서 아마 티몰 기준 후 브랜드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2%가 일단은 성장했다니까 아마 이런 네.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목표가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아모레퍼시픽도 한 100만 원 넘을 때 네. 액면 분할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LG생활건강도 210만 원 정도 되면 액면 네. 분할하는 거 아닌가요?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네. 되면은 만약에 210만 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190만 원대 만약에 갑자기 들어갔다가 네. 액면 분할하게 되면은 그 갑자기 가격 뭐라 그러죠? 주가가 이제 빠지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대부분 이제 액면 분할을 하면은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 오히려 오르는. 카카오도 이제 네. 올랐지 않았습니까? 이제 왜냐하면 네네.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네. 일단은 초반에는 오르는데 네. 나중에 이제 실적대로 가는데 일단은 이제 액면가 자체를 좀 낮추는 거는 물론 회사 내용은 똑같지만 그렇죠. 아마 일단은 어떤 거 우리 투자자들이 보는 개념에서는 좀 더 싸졌다 하는 개념을 해야 그런 조금 느낌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분할하고 나서 좀 오르는 그런 경향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100%는 아니지만. 네. 그다음에 후는 그다음에 ST로도 랑콤, 라메르, 시세에도 이어가지고 중국에서는 일단은 브랜드 5위를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올 4월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액이 무려 20% 증가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우리 다른 이런 화장품 매출액이 아마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생활용품은 아마 5% 증가한 4,865억. 영업이익은 오히려 일단 감소하는 거로 나오네요. 아마 그 작년에 네. 2분기에 코로나19로 해서 위생용품 매출액이 급증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일단 역기적 효과. 그러니까 작년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안 좋아지는 이게 이제 역기적 효과인데 아마 이런 영향 때문에 생활용품은 좀 안 좋아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료 부문은 역시 어떤 요새 이제 그 원료 가격이 오름으로써 어떤 원부자재 관련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비우호적인 날씨, 뭐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210만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경쟁사 대비 현재의 일단은 저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뭐 중국 전체 소매 판매액이 4월 5일에 일단은 14% 정도 오르는 거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은 오히려 20% 올랐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출액은 7조 8천억인데 시총은 27조에서 퍼가 좀 높아요. 35.9. 그래서 아마 코스피 대비해서 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러브콜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LG 생활건강인데 아마 6월 초부터 보시더라도 거의 하루 이틀 빼는 건 계속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아마 투신하고 연기금은 이제 열심히 팔고 있는데 아마 네.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일단은 주도를 해서 올린 종목이 되겠고 차트 역시 일단은 178만 원까지 찍고서 하락했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겠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추세는 아직 좀 살아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오늘 LG생활건강까지 목표 주가 상향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마다 목표 주가 상향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오프닝벨 2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